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온갖 SNS에서는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보고 있자면 마음은 계속 초조해져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고 글 쓰는 한부 시인입니다. 벌써 새해를 맞은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네요.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더 늦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그림을 하겠다고 50대 중반에 붓을 들었는데 이제 60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주변에서는 또 온갖 자신들의 좋은 소식들을 전하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 같은 사람들은 더욱 초조해져 갑니다. 나는 언제쯤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요즘 아들과 자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를 향한 예민함이 남을 향한 민감함으로 바뀌면 좋겠다라고요. 저는 그동안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주변 눈치만 보며 사느라 남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상황이 바뀌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야 하는 입장이 되니 이제야 남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늦게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큰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초조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죽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대나무 중 최고로 치는 모죽은 씨를 뿌린 후 4년 동안 고작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잘 트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았나 하루에 80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죽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란 걸까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성장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느리다고 초조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방법과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분명 성과의 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과 방향이 잘 맞는지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매일같이 확인해야겠지요. 그리고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물은 99도까지는 꿈쩍도 않습니다. 비로소 100도가 돼서야 끓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상태, 우리는 이 지점을 임계점이라 부르죠. 점들이 모여 임계점을 지나면 선이 됩니다. 선들도 임계점을 지나면 면이 됩니다. 면은 임계점을 통과하면 입체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가 예술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피카소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는 94세까지 살았고 그가 남긴 작품은 5만 점이 넘습니다. 대략 한 달에 50점 이상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성실함과 작품의 양으로 보면 피카소는 천재이기에 앞서 엄청난 노력형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실함과 노력이 임계점을 넘어 천재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미국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여러 직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뛰어난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지식과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지며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예술가들을 천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들에겐 특별함이 있어서 성공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앤디 워홀의 말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중물을 아시나요? 예전엔 물을 펌프로 퍼서 사용했습니다.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부었는데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과를 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또 제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그 마중물은 바로 독서였습니다. 독서를 통해 그가 노력의 과정을 연결 지으면서 임계점을 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임계점을 넘게 되면 과거에 쌓았던 노력의 조각들이 연결되면서 해석이 됩니다. 단편적인 지식들이 아무 관계가 없어 보였다가 드디어 연결됩니다. 점이 선이 되는 순간입니다. 차원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한 번 차원을 넘어본 사람은 다음 차원이 있다는 것도 금방 알게 됩니다. 선 뒤에 면이 있고 면 뒤에 입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내는 나의 하루도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겐 하나의 조각입니다. 오늘 보내는 하루는 새로운 조각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 새롭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겨자씨 같은 하루하루에 충실할 때 아름드리 인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적은 성실한 평범함이 쌓여져 만들어집니다. 성실함이 평범함의 극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함은 티끌 같은 평범함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조각으로 만들 것인지, 오늘 어떤 내용으로 나를 채울 것인지, 또 오늘은 어떤 점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도 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 성실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림 그리고 글 쓰는 한부 시인이었습니다.